제가 이레비티를 데모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랑은 조금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레비티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썼을 때 기존에 있는 토닝 장비랑은 그 토닝 장비 같은 경우 우리 팔에서 쏘시면은 굉장히 털이 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엘라인이 잘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레비티는 열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기존의 토닝 장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그 피부 손상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열을 전달하는 대신에 피부 손상은 거의 없고 퍼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은 피코, 나노 이렇게 하면서 펄스가 굉장히 좁아질수록 피부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피부의 가장 외벽층, 피부를 보호하는 그 각질층에 구멍을 내는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낸다는 것 자체가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층 자체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색소 질환에서 이런 스킨 베리어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색소가 더 나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장비로 저희가 쓸 때 토닝 장비를 보충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영향을 안 주는 장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써보고 굉장히 그런 데서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가 이제 보통 리프팅 할 때 사실 리프팅 하실 때 이런 헤어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이런 부분 이렇게 리프팅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많이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헤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리프팅 장비 같은 경우, 특히 레이저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다른 어떤 몇 가지 장비들 같은 경우 보시면 털이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 제가 이레비티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그런 부분에서 털이 타지 않고 열을 굉장히 잘 전달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리프팅 장비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쏠 때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슬렉티브 포토 서멀라이시스라고 하는 그 우리 앤더슨 선생님의 이론을 굉장히 처음부터 그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가 색소염 먹고 딱 끝나는 줄 아세요. 근데 사실 레이저라고 하는 게 당연히 투과되는 부분도 있고 흡수되는 부분도 있고 반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를 쐈을 때 어떻게 레이저가 나가냐에 따라서 조금 더 투과가 돼서 깊게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크로모포가 이거랑 잘 궁합이 맞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크로모포는 이런 파장과 이런 퍼스피레이션에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우리가 토닝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얼굴에 쏘게 되면 뇌를 지나쳐서 나오는 투과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을 때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흡수의 측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1064나노미터의 레이저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건 맞고 일부의 층에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피레이션과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효과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앞으로 많이 연구해가지고 저희 쓰면 되는 거지. 이게 항상 뭐 기존에 있는 토닝 레이저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슬렉티브 포스 서멀라이시스에만 국한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 보시면은 104나노미터 가지고 저희가 혈관도 치료하고 혈관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건 104밖에 치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04나노미터 자체가 들어가는 깊이도 굉장히 깊고 또 어떻게 저희가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냥 이게 단순히 예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론에만 얽매여서 저희가 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을 준다는 의미에서 제네시스 테크닉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네시스도 저희가 리프팅에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스킨 리주미네이션 열이 들어가서 콜라겐을 갖다 증가시키는 어떤 목적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그 퍼스피레이션도 제네시스에 쓰는 것들이 뭐 밀리세컨드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비슷한 측면을 많이 저희가 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제네시스 테크닉에 사용하는 많은 레이저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의 어떤 그런 그 에너지 정도가 굉장히 사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낮출 수가 없는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를 긴 퍼스피레이션을 쓰고 에너지가 너무 높게 되면 중간에 이게 흡수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깊게 못 들어가는 문제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열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주는 게 사실은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이제 그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프리퀀시 자체가 10Hz 정도가 거의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Hz 정도로 해서 저희가 쏠 수 있는 게 맥시멈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크 파워를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제한이 됩니다. 뭐 이레비티 같은 경우는 40, 또 개발자에 따라서는 50까지도 맞는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런 피크 파워가 낮아지는 거. 요즘에 또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멀티펄스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펄스를 쓰면은 피크 파워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다른 그 바이오적인 어떤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있는 그 제네시스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사용해보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리프팅 쓰면서 그 울세라 같은 하이프 장비도 있었고, 서마지 같은 RF 장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장비들이 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뭐 환자분들이 나쁘셨으면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사용되지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게 기존에 있는 서마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울세라도 그렇고 일단은 팁 자체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딱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리프팅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모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스킨을 좀 더 이렇게 올려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타겟이 된다고 하시면은 모발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이프 같은 경우도 안쪽에 소노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쪽에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고, 사실 보츠파 같이 이게 전기 치료할 때도 이 안쪽에 있는 레지스턴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떤 화상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약 레이저가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레이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붙여서 쓰지 않아도 되고 레이저가 들어가는 깊이를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펜타입으로 특히나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환자분들한테 만족감이 있는 시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우리 하이프 치료에서 보면은 몇 미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딱딱딱 정해져 있죠. 울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화면을 보면서 그 우리가 스마트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부를 하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정확하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서마니 같은 것만 해도 조금 더 비특이적으로 들어간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리프팅이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레비티 같은 경우는 특정 파장에서 굉장히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딱 스마스에 좀 국한되는 것도 좀 있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마스 자체가 좀 특출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랑 커뮤니케이션을 쓸 수 있다면은 효과를 굉장히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아무래도 레이저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좋아지게 하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저는 뭐 리프팅해서 얼굴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환자분들한테 굉장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피부과에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로서 생각하면 레이저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은 색소에 있는 뭐 토닉 맞으시는 환자분들, 그 다음에 그런 색소 환자분들을 타겟으로 먼저 좀 적용을 할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이레비티를 데모할 때 이레비티를 한 2번 받으셨는데 그때는 색깔이 되게 좋아지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색깔이 나빠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 환자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레이저 토닝 장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킨 배리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스킨 배리어에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레이저를 할 때 배리어를 손상시키지 않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 스킨 배리어가 손상되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이레비티를 적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주사같이 얼굴이 많이 홍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킨 배리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스킨 배리어를 뭔가 해결해주고 뭔가 좀 회복시킬 수만 있어도 홍조가 많이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레비티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서 1차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생각이고, 리프팅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열을 잘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그런 리프팅 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이 되었던 눈 주변이라든지 조금 저희가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레비키로 조금 앞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